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명제의 제일 마지막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증명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쭉 정리를 하셨는데요.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말했고요. 자, 명제와 좀 다른 뭐가 있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요. 그죠.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무슨 집합? 예, 진리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하고 명제가 연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P하고 Q는 우리가 조건이기 때문에 명제는 아니었죠. 근데 P하고 Q가 결합이 된 뭐다? 자, P이면 Q이다. 무슨 문? 그렇죠. 조건문. 자, 그래서 이 앞부분 P를 뭐라 불렀다? 가정. 자, Q를 뭐라 불렀어요? 결론이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문이다? 여기는 조건문을 우리가 바로 명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명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게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증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증명에서는 때때로 그 자체가 증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자,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준 뭐였다? 자, 여기였죠. 자, 근데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항상 참이 되는 게 있었죠. 자,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대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 Q이면 나 P이다가 바로 P이면 Q이다의 뭐다? 자, 대우가 되는데, 자,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가 뭐가 된다? 예,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가 배울 것이 여기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자,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 겹화살표를 써서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이때 P와 Q의 이름을 줬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P는 Q이야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 자, Q는 P이야 무슨 조건? 예, 그래, 필요 조건이었죠. 자,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도 되면, 자, 이렇게 쌍화살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었죠?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되냐면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관계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명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증명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 개념 열기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 자, 다음 두 문장 중 평행사변의 뜻을 명확하게 말한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의 성질에서 배우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었거든요. 바로 여기 있는 1번 문장이 뭐였어요? 그죠?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사용하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한다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자, 용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보면 용어란 단어가 나오죠. 자, 뜻. 자, 그래서 그 용어의 뜻을 정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는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약속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은 우리가 바로 용어의 뜻을 나타내는 정의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자, 평행사변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참이라고 배우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바로 이 평행사변에 뭐라고 불렀다? 성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평행사변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까? 자, 그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우리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대각선이, 자,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교점을 뭐라고 잡았을 때, 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OA하고 뭐하고 OC하고 길이가 같고요. 자, 그리고 OB하고 뭐하고 OD의 길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가 바로 대각선이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보여주시면 되죠?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두 삼각형이 뭐가 되는 것을 보이면 된다. 자, 합동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합동이었을까?
그죠? 일단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뭐를 배우셨냐면, 자, 두 쌍의 대변,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뭐하다? 같다는 걸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B하고 CD가 뭐다? 일단 같다는 것을 그때 증명을 했었어요. 왜 같냐면, 일단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여기 ABC라는 삼각형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ABC라는 삼각형하고 ADC가 있는데, 자, 이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바로 합동인 삼각형이 돼요. 자, 그 이유는? 자, 그 이유는요, 요 각하고 요 각은 뭐다? 그죠? 엇각으로 크기 같고요. 이 각하고 이 각은 뭐다? 크기가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AC가 우리가 공통인 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변이 공통이고 양 끝까지 크기가 같기 때문에 ASA 합동으로 해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 자, 대변의 길이가 뭐일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방금 했듯이,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무슨 각이다? 엇각이고요. 이 각하고 이 각이 뭐다? 엇각인데, 자, 우리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럼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지금 요 변의 길이가 같고요. 어떻게 됩니까? 양 끝까지 크기가 같죠? 그럼 역시 무슨 합동이 되냐면 ASA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동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삼각형 우리가 볼까요? AOB 하고요. 자, 뭐 하고 우리가 삼각형 그죠? COD가 뭐다? 우리가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무슨 합동 요건이다? 자, ASA 합동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가 OA하고, 자, 뭐하고, 자, OC 길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뭐하고, OB하고 OD는 뭐다? 그 길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거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1번처럼, 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용어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의는 오직 몇 개다? 한 개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했기 때문에 그 평행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삼각형이 뭐다? 합동이 되고 합동이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도 같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듯이 두 대여서는 서로 뭐다? 다른 것을 이등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줄 좀 그어보셔야겠어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명제의 가정, 자,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성질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참임을 뭐로? 논리적으로 밝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 증명을 통해서 참인 것으로 그러니까 밝혀진 그런 명제를 뭐라고 부른다? 정리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정리는 또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과 그리고 뭐다? 정리를 이용해서 그 결론이 맞다는 것을 쭉 보여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증명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의는요. 자, 그러면 증명이 필요했다 없다?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정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 바로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정리가 뭐가 있었죠? 중학교 때.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걸 배웠어요?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셨죠? 자, 무려 330까지나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증명법보다는 결론은 뭐다? 자, 그 결과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A가 양수이고, 자, B가 양수일 때, 자, 1대의 다른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가 B보다 크면, 자, A제곱은 뭐다? 자,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자, 보면은 뭐 끄덕끄덕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수학의 기호를 가지고, 자,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걸 우리가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제곱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3 때도 제곱근을 배우실 때, 자, 뭘 그렸었죠? 정사각형을 그렸었죠? 그래서 제곱하면 주로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그림 볼게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정사각형이 있고 분홍색 정사각형이 있는데 파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고요. 자, 분홍색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B예요. 그러면 보다시피 뭐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자, 그랬더니 A제곱은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 자, 여기는 B제곱은 뭐가 된다?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커요? A제곱이 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양수라는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끄덕끄덕은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정도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방금 뭐라고 돼 있었죠? A가 B보다 크면 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복습을 좀 했었죠. 자, 이면 앞부분이 뭐가 됩니까? 그죠? 가정이 되고 여기에 뭐가 된다?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정이나 자, 그리고 이미 알려진 뭐다? 사실이나 정리를 이용한다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몇 개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둘 다 양수라는 것과 그리고 뭐다? A가 B보다 뭐다?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A하고 B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자, 양수이죠? 맞아요. 자, 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어요. 자, 양수라면 무슨 수다? 그죠? 양수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뭐였죠? 자, A가 B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자, 역시 뭐가 되겠어요? A-B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려진 실수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도 양수고 A 마이너스 B도 양수네요. 그럼 이미 알려진 사실이 뭐죠? 자, 양수 곱하면 역시 무슨 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죠? 왜냐면 지금 알려진 사실이나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므로 자, 당연히 뭐가 된다? A제곱은 B제곱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자, 이런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쭉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특히 자, 지금 가정을 이용해서 쭉 증명을 했죠. 자, 이런 것을 증명법 중에서 자, 무슨 증명법이라고 한다? 예, 바로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주어진 가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증명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뭐냐면 자, 다음은 명제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가 상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한번 넣어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좀 편하겠죠. 왜냐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넣을 수가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문장이 없더라도 이런 게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시 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직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위에서는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수를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증명하라고 돼 있죠? 자, 두 홀수의 합은 짝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얼마다? 2죠.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얼마다? 8이죠. 그럼 전부 다 뭐가 나오죠? 짝수가 나와요. 맞죠? 하지만 자,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모두 다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근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정수 A, B가 모두 모이면 자, 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는 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홀수의 합은 짝수라는 말은 일단 뭐가 있다? 두 홀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걸 뭐 했다? 합했더니 자, 그 결과가 뭐다?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A는 홀수니까 우리가 한글로 A는 홀수 이렇게 나타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바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셨는데요. 자, 홀수 짝수의 개념은 뭐냐면 자, 두 개씩 짝지었을 때 그죠? 우리가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 나머지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짝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양의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m이라고 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2의 뭐다?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홀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 바로 홀수가 됩니다. 선생님,
하나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홀수에서 제일 작은 자연분 홀수가 얼마죠? 자, 그죠? 1이죠. 1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m에다가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올 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2n-1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홀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B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왜 달라졌죠? 이게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나머지 정리 배우셨죠? 나머지 정리. 자, 어떤, 자, fx를 x-알파로 넣으면 목과 뭐다? 나머지가 생기잖아.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수는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몫은 3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냐면 몫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수는 몫이 전부 다 뭐하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홀수라고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목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m에는 자, 얘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자체가 처음에 두 개 홀수가 주어져 있다는 게 처음에 가정이 되는 거고요. 이번 뭐 해보자는 거야? 자, 합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합해보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를 이렇게 해주시면 2n-1 더하기 2n-1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뭐로 묶어내줘요? 자, 2로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A 플러스 B는 무슨 수임을 알 수가 있냐면 짝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파란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당연히 이게 얘가 들어가겠죠. m 더하기 n-1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뭐이므로 자, 우리가 당연히 정수지요. 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자, 뭐다? 우리가 A 더하기 B는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짝수라고 보기보다 뭐의 배수다? 2의 배수죠. 자, 2의 배수 다른 힘 뭐다? 짝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홀수의 합은 뭐다? 짝수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수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3 더하기 5는 8이기 때문에 홀수 다음 뭐다? 짝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논리적으로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반박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위에 있는 이 도형 문제도 그랬고요. 여기 있는 문제 1번도 그랬고, 자, 뭐를 이용했었죠? 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법은 무슨 증명법?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가정을 이용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증명법입니다. 자, 뭐를 이용한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한번 적어둘게요. 자,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셔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자, 가정과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결론이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자, 무슨 증명법이라고 부른다? 바로 직접 증명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정을 이용할 수 없을 때가 바로 무슨 증명법이 되냐면 간접 증명법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자, 뭐를 이용하는 거다? 자,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제가 대우도 뭐다? 참인 것을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제 1번. 자, n이 자연수랍니다. 자, 근데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라고 하네요. 자, n제곱 홀수면 n도 홀수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가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예제 1번. 자, n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이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우리가 명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가 뭐다? 가정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홀수 배웠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홀수 아까 배웠더니 얘가 2k-1이네요.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n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가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트가 들어가면 무슨 수지? 무리수잖아. 그러면 무리수에서는 우리가 홀수라고 구분하기 참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체크해 주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증명법으로는 이것이 증명하기가 뭐하다? 굉장히 어렵다는 설명이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바로 뭐다? 자, 대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거 증명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왜 대우를 써야 되느냐? 여기는 n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증명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가 돼 있죠? n이 돼 있죠? 그럼 이걸 뒤바꿔 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자, 대우가 뭐였죠? 자, 대우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n이 뭐가 아니다? 자,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수에서 홀수 하면 무슨 수다? 네, 짝수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n이 뭐이면 자, 짝수이면이라고 두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자, n제곱도 우리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n제곱도 뭐가 된다? 네, 짝수이다가 우리가 바로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 한번 적어보시고 이거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직접 증명이 됩니다. 왜 증명이 되냐면 잘 보세요. 자, 그럼 n이 짝수이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n이 짝수이므로 자, 그럼 n을 어떻게 둘까요? 그죠? n은 2k라고 두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 k인 이유는 몫을 그냥 다른 문자로 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수라는 앞에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 k는 무슨 수다? 우리가 자연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수가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짝수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n이 짝수이므로 n은 2k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n이 2k이기 때문에 이 n제곱을 구해야 되니까요. n에다가 뭘 대입을 해준다? 우리가 2k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2k를 대입을 하시면 4k 제곱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4k 제곱은요 2 곱하기 2k 제곱이 되는 건데 2를 곱해서 목만 있고 나머지가 없네요. 자, 따라서 n제곱은 자, 무슨 수이다? 자, 무슨 수이다? 자, 짝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됐다?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은 뭐로 증명하고 있냐면 n제곱이 짝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죠? n제곱이 짝수인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가정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증명법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다? 대우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방금 우리가 뭐 했죠? 증명을 했지요. 자, 그럼 이 증명을 끝낸 참인 명제를 뭐라 불러요? 앞에서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증명을 할 때는 여기 이 사실을 이용해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결과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증명할 때가 다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뭐냐면, 자, 다음은 A, B가 자연수일 때 명제 A, B가 서로 소이면 A 또는 B가 홀수이다가 참임을 한번 이용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것을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명제가 자, 일단 대전제는 A, B가 무슨 수다? 일단 자연수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A, B가 모이면 그죠? 서로소. 여러분들 서로소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 그죠? 최대 공역수가 1인 관계를 말해요. 자, 그래서 A 또는 자, B가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소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뭐하다?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뭘 취해보냐면 대우를 취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우 해가지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대우는 뭐가 됩니까? A 또는 B가 홀수랍니다. 그렇죠? A와 B가 모두 뭐가 되겠지? 또는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취하면 A와 B가 모두 뭐이면 그렇죠? 짝수이면 자, A와 B가 서로 소가 아니다가 바로 이거의 뭐다?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적는 순간에 대우가 설명이 쉽겠다 이런 느낌 좀 들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가 모두 자, 첫 번째 네모. 자, 여기 첫 번째 네모에 뭐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대우는 자, 짝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A와 B가 모두 뭐다? 짝수이면 그러면 두 번째 네모에도 뭐가 들어가면 짝수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와 B가 모두 뭐이므로
짝수이므로 자, 요거 우리 문장 책에는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바로 뭐다?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A는 뭐라고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책에서는 자, 2K라고 나타내 있고요. 2K.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주고 있어요? 바로 2L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왜? 자, 몫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K와 L은 무슨 수다? 우리가 자연수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서로 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최대 공약수 1만 있어야겠죠. 그런데 2K하고 2L이 돼. 그러면 뭐가 공통인수로 보입니까? 자, 2가 공통인수, 즉 약수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이때 자, 네모 뭐는 2는 자, A와 B의 뭐이므로 공약수이므로 A와 B가 모두 뭐면 여기는 짝수가 들어갑니다. 짝수이면 A와 B는 뭐다? 그죠?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 1이어야 되는데 지금 공약수가 2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므로 자, 2는 A와 B의 무슨 수이다? 자, 공약수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따라서 A와 B는 뭐가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A, B가 모두 짝수이면 당연히 뭐다? 서로 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대우가 뭐다?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뭐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정을 이용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용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결론을 뭐한다?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대우를 사용한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3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뭐냐면 n이 자연수랍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자, n제곱이 뭐이면 짝짝수이면 자, n도 뭐이다? 짝짝수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 문제 3번에다 별표 하나 할게요. 자, 별표 하나 하는 이유는 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바로 뒷페이지에 요걸 이용하거든요. 자, 우리가 증명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정리. 그래서 정리는 다른 우리가 명제 증명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원래 명제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n제곱이 짝수면 아까 위에 예제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 하면 n이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이것도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짝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대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n이 자, 짝수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이면 그렇죠? 홀수이면 자, 뭐다? n제곱이 자, 짝수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수가 된다? 자, 홀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n이 홀수래요. 자, 그러면 n이 홀수면 어떻게 될까? n이 홀수면 그럼 n이 홀수이면 자, n을 식으로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n을 뭐로 나타낼까요? 그죠? 2k-1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이때 k는 자, 무슨 수다? 예, 여기서 보면은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수 1을 넣어주시면 가장 작은 홀수가 1이 돼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2k-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n제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제곱은 바로 2k-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구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되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2로 묶어내면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변형했을까요? 자, 2로 묶어낸단 말은 이게 뭐의 배수가 된다? 2의 배수, 이게 바로 짝수가 돼요. 자, 그러면 짝수에다 1 더하면 뭐다? 홀수죠. 자, 그래서 n제곱은 뭐이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은 뭐로 시작했냐면 n제곱이 홀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로 돼 있죠? n제곱도 뭐다? 홀수이다로 우리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다?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예, 바로 대우가 뭐이므로? 참이므로 명제도 뭐다? 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우리가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가정이 애매모호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몇 번 해보시면 저희는 대우를 이용해서도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수학 역량 길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론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한쪽 면에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그림이 적혀 있대요. 그러면 이 뒷장에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거고, 이 뒷장에 뭐다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명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다. 그러니까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집어 보아야 될 최소의 카드를 모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한 장은 확실하게 뒤집어 봐야겠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 강아지 그림이 있대요. 그럼 일단 뭐다? 그쵸? 여기는 4가 적힌 카드는 일단 뒤집어 봐야 됩니다. 왜? 이 4가 적힌 걸 딱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으면, 그쪽 강아지 그림이 있으면 이 명제가 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 왜? 확인하기 위해서 뒤집어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다? 바로 대우를 이용한 것이다. 자, 뭐죠? 자,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답니다. 그럼 대우는 뭐가 될까요? 자, 대우. 자, 불러보세요. 그쵸? 한쪽 면에, 자, 무슨 그림이 있으면, 자, 강아지 그림이 없다면, 자, 그런데 분명 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동물은 강아지 또는 뭐다? 고양이네. 그러면 한쪽 면이 뭐면, 강아지 그림이 없으니까, 고양이 그림이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쪽 면에 고양이 그림이 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짝수가 적힌 카드라고 되어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면은 뭐다? 홀수이다가 바로 뭐다?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면 뒤집어야 될 카드는 뭘까요? 예, 바로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고양이 그림을 딱 뒤집었는데 그게 뭐가 되면 돼요? 자, 홀수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맞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몇 장이다? 2장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그죠? 대우가 참인 것을 이용해서 밝혀봐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바로 수학 역량 기르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대우를 배운 이유가 결국엔 뭐 때문이다?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죠? 그래서 앞에서 대우에 대한 문제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접증명법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설명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뭐다? 귀류법입니다. 자, 귀류법은 뭐냐면, 자, 귀는, 자, 돌아갈 귀자고요. 류는 뭐냐면,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물에도 뭐 상류, 하류 이렇게 있잖아요. 흘러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흘러가는 것을 거꾸로 가는 방법.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뭐다? 결론을 부정해서 일단 부정을 해요. 자, 왜냐하면 가정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하고 결론이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증명을 해가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순이 나와요. 이런 모순이 뭐죠? 자, 원래는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요. 옛날 중국에서 그랬대요. 그 창하고 방패를 파는 그거 장사하는 분이 막 그거 자기 제품이 좋다고 막 그 광고를 한 거예요. 자, 장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방패로 같으면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고 이 창으로 같으면 모든 방패를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막 선전을 한 거야. 자기가 좋다고. 자,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창하고 방패 서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잖아. 왜냐하면 분명히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는다고 했고, 맞잖아.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로 붙으면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들을 뭐라 보냐면 모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자, 그러면은 결론을 부정해서 계속 왔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쵸?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럼 처음이 뭐였냐면 결론은 뭐였다?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이 뭐하다? 맞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제 2번이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귀류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수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수학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참 오래됐네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학교 수학 문제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본 문제로 나와 있네. 자, 그만큼 이게 좀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루트 2는 자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원래 그러면 그 가정은 뭐였냐면 x는 루트 2다 이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은 뭐하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서술형을 적으시면 이거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일단은 뭐하다 결론을 뭐하면 자 부정하면 자 여러분들 요 단어 꼭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결론 부정하면 자 루트에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루트에는 자 유리수이다. 자 여러분들 유리수가 아닌 거를 부정했으니까 그냥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복수되겠네요. 여러분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요. 자 이거 그냥 하나의 팁으로 나와볼게요. 자 유리수가 뭐냐면 어떻게 되죠? 그죠? 유리수는 뭐냐면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내는 뭐다 유리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죠? 자 그렇죠. 일단 A와 B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원래 유리수의 뜻은 뭐냐면 분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든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부호끼리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절대값 부호는 항상 양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유리수는 음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AB가 분모 분자가 자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정수가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다? 우리가 순환 소수도 나중에 뭐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자 B는 당연히 뭐다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A와 B가 서로 무슨 관계다? 자 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보통 분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수? 기하 분수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A와 B가 뭐다? 서로 소일 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자 뭐다? n분의 n. 자 그런데 여기서 단 mn은 자 뭐다? 서로 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있는 유리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유리수가 돼야 될 조건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공부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뭐 해볼까요? 자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2는 뭐가 되냐면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고요. 자 따라서 자 n제곱은 뭐다? 2m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럼 n제곱은 자 따라서 자 보시면 자 n제곱은 2m제곱이죠. 이 말은 뭐냐면 n제곱이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n제곱은 뭐다? 2의 배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의 배수 다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짝수죠. 네, 그래서 우리가 n제곱은 뭐다? 짝수인데 자 짝수이므로 뭐가 됩니까? 당연히 n은 뭐다? 짝수가 됩니다. 자 왜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앞에서 제가 여러분 대표 치면서 했으니까 꼭 외워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문제 3번 보이시죠? n제곱 짝수이면 n도 뭐다? 짝수이다. 우리가 증명했잖아. 자 그럼 이 하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줄 쫙 그으세요.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자 그럼 앞에 뭐다? 문제 몇 번? 3번 여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n은 우리가 뭐다? 짝수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n을 뭐라고 두실 거냐면 2k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럼 n이 2k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을 어디에다 넣는다? 요 식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이 2k라고 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2k의 뭐다? 제곱은 더 뭐가 된다? 2m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k 제곱은 2m 제곱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있네요. m 제곱이 뭘 k 제곱이 되냐면 2k 제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왔네. 그럼 m 제곱이 2k 제곱이니까 따라서 뭐도 자 m 제곱도 뭐이다? 그쵸?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수다? 자 짝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로 문제 앞에 3번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요? m제곱이 짝수이므로 m은 무수의 수이다. 짝수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m과 n은 자 뭡니까? 둘 다 짝수죠. 뭐가 아니다? 서로 소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했죠?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뭐 했다? 자, 가정했죠. 맞나요? 자, 가정해서 쭉 증명을 해왔는데, 자, 근데 유리수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두 개가 뭐라고요? 서로 소지요. 자, 그런데 쭉 증명해왔는데 뭐가 아니다? 서로 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두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따라서 이 말이 뭐기 때문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결론을 부정한 저것이 뭐다?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이 맞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루트 2는 뭐이다? 네, 바로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책에 있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MN이 뭐다? 서로 소라는 가정이 뭐다? 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순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루트에는 뭐다? 유리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한글이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적은 듯이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대우를 취해야 되는데 이때는 대우를 취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귀류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원래 가정이 뭐였냐면 루트 2가 주어져 있으니까 x는 루트 2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루트 2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법? 귀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 자, A, B가 실수일 때, 자, 우리가 다음 문제가 참이면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면, 여러분들 A는 0이고, 자, B는 0이다.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게 왜 처음 나온 문장이 아니냐면, 앞에서도 이런 거 많이 풀었었거든요. 자, 앞에서 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A, B가 뭐라는 것도 중요합니까? 자, 실수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그죠?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둘 다 뭐다? 0인 경우인데 제곱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서 0이 되려면 두 개가 동시에 뭐다? 0이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 것이 직관적인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랍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가정을 이용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맞죠? 대우를 이용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귀류법을 한번 써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를 증명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귀류법이니까 제일 처음 뭐 해야 될까? 그렇죠. 제일 처음은 가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가 뭐가 되죠? 자, 결론을 뭐 한다? 자, 부정하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여러분들 결론이 뭐였습니까? 네, 결론 맞죠? 자,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A는 0이고 B가 0이래요.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것도 부정해야 되고요. 요것도 뭐 해야 된다? 부정해야 되는데 이건 동시에란 말이고요. 그럼 동시에 반대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우리가 또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우리가 제일 처음이고요. 요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게 딱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때 세 가지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부정하고 난 다음에 이 증명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명 과정이 바로 뭐가 되냐면 라가 되는 겁니다. 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따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부정을 하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또는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는이란 말은 얘가 0이거나 뭐다 얘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사실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뉘냐면 자 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A가 0이고 자 B는 뭐다 0이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자 A는 0이고요. 자 B는 뭐다? 0이 아닌 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 그렇죠? A도 0이 아니고 B도 뭐다? 0이 아니다가 우리가 바로 세 번째 케이스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무려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각각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제곱이 0이 A가 0이 아니니까 A제곱은 당연히 뭐다? 양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B가 0이니까 B제곱은 뭐다? 0이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하면 자 0보다 크고 0이니까 더하면 항상 뭐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결론 0보다 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거 방법이 비슷하겠죠? A가 0이랍니다. 그럼 제곱하면 뭐다? 0이 되고요. 자, B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된다? 자, 양수 또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양수가 됩니다. 제곱을 하면.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0하고 양수로 더하면 양수가 돼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고요. 제곱을 하면 양수가 돼서 이때는 당연히 양수 하면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양수가 된다 말은 당연히 뭐다? 0이 아니란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가정이 뭐였죠? 가정 A제곱이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가정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결론을 부정해서 쭉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가정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뭐가 생겼다? 모순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자, 바로 나가 세 번째가 됩니다. 이때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가정에 뭐다? 모순이 나왔죠? 맞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결론은, 여기는 결론을 부정한 것 자체가 뭐다?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답은 뭐가 되냐면, 따라서 이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당연히 뭐다? A는 0이고 B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들어갈 칸은 뭐가 되냐면, 바로 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예제가 여러분들 조금 그거 풀이가 좀 애매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 4번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나중에 서술형이 나올 때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실을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다?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명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자, 직접 증명법은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이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말하고요. 간접 증명법은 가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다?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과 하나는 뭐다? 귀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